네, 안녕하세요. 새벽어른입니다. 예, 오늘은 맥주캔 가공해가지고 단자들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배터리를 맥주캔 안에 넣으려고 하면 밑에 바닥에 충격 흡수제 같은 걸 좀 넣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스펀지를 이용해서 바닥에 깔아줄게요. 스펀지를 그리고 그려서 두께가 이 정도인데 두 겹 정도 할까 싶어요. 하나만 들고 안에 넣어볼게요. 딱 맞네요. 이렇게 두 개 넣어주고 여기 넣어주면 높이가 어느 정도 되죠. 예, 될 것 같아요. 자, 지난번에 만들었던 백이죠. 백. 지난번에 만들었던 배터리 팩. 잘 안 들어가요. 때려야 돼. 자, 이제 고정이 됐어요. 선만 두 개 나왔죠. 자, 이제 여기서 요거는 이제 배터리 팩은 끝났어요. 그죠? 네. 파워뱅크에 들어갈 부품들을 쫙 깔아놨어요. 자, 여기서 자기 입맛에 맞게끔 선택해서 사용하면 되는데 우선 제가 갖고 있는 것들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요거는 3S, 4S, 뭐 2S 이렇게 다 나오는데 전원이 연결이 되면 배터리 잔량을 체크해주는 잔량 체크기예요. 100%면 여기에 불이 4개 다 들어오겠죠. 75%면 여기, 50%면 여기, 25% 이하가 되면 빨간불이 점등되게 되어 있는 스타일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이거는 레벨로 잔량을 가르쳐주고 볼트도 같이 포함되는 거. 그 다음에 이거는 잔량 게이지가 아니고 전압계인데 전압계 가지고도 배터리 잔량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짐작할 수 있어요. 이거는 자막으로 띄우도록 하고요. 요것도 이제 레벨로 얼마가 나오는지 알 수 있게끔 가르쳐 주는 거고, 이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여기서 제일 저렴할 거예요. 똑딱이를 눌렀을 때 여기에 LED가 점등되면서 배터리가 얼마나 남았는지 알려주는 시스템이에요. 저는 이걸 이용할 거예요. 이번에 이걸 이용해서 만들 거고, 자, 스위치 같은 경우에도 엄청 많죠. 제작할 때 많이 필요한데 스위치 종류가 많아요. 자, 이쁘죠? 이쁜 만큼 비쌉니다. 여기 한 개에 한 4,000원인가 5,000원 정도 할 거예요. 할 거고, 이런 스위치 개당 800원인가 할 거예요. 불도 들어오고 나름 제일 쓸만하다고 생각을 해요. 가성비. 요거 많이 쓰고 있고요, 저는. 근데 요번에는 저는 요 푸스 스위치로 뱅크 만들어 볼 거예요. 이걸 이용할 거고, 그리고 2.1 출력하는 그 단자 있죠. 들어가는 잭이에요. 깜놈인데 이것도 종류가 많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고전류라고 해가지고 이건 또 가격이 좀 비싸요. 쇠로 돼 있는데 요런 스타일. 요거는 좀 돌출돼 있죠. 돌출형이고 요건 돌출되지 않는 스타일. 요런 스타일들이 2.1 단자들이 있어요. 요거를 이용할 거고, 그 다음에 USB 우리 충전 핸드폰 소형 미니뱅크 같은 경우에 핸드폰 충전이 제일 중요하죠. 어떻게 보면 핸드폰 충전인데 2구가 있고 1구가 있어요. 1구가 있는데 2구가 아무래도 좀 이용하기 좋겠죠. 자, 우선 1구나 2구나 똑같아요. 1구나 2구나 똑같은데 이거를 그대로 이용하게 되면 간혹 가다가 이게 USB를 꽂게 되면 이 안에 이 회로가 뒤로 밀리는 경향이 있어요. 자주는 아니지만 이따 생긴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면 작업하기 전에 여기 보면 기판에
고정시키는 이 다리. 이 다리를 바짝 자르지 말고 한 반 정도만 자르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를 자르는 게 전체 다 잘라야겠죠. 전체를 반 정도만 자르는 거예요. 반 정도만 잘라서 이 나무 짜투리 있죠. 이 나무 짜투리를 안쪽으로 밀어 넣는 거예요. 밀어 넣으면은 이렇게 작업되어 있죠. 보이시는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이 하얀 거 보이죠? 이거 저런체 이거를 잡아줌으로써 나중에 USB를 꼽을 때 안쪽으로 밀리는 걸 막아줄 수 있어요. 이 작업을 해주면 나중에 후회 안 하겠죠. 이런 식으로 오래 쓰다 보면 헐렁헐렁해지면서 안으로 밀리는 게 되거든요. 이렇게 해주면 이게 잡아줌으로써 안으로 절대 밀리지 않게 돼요. 자, 요거를 사용할 거고요. 그 다음에 아이고. 옛날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여기 보면 4핀 보이죠? USB 4핀 보이는데 옛날 같은 경우에는 이 중간에 이 선을 두 개를 어스시켜 줌으로써 삼성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다 고속 충전이 가능했어요. 그런데 요즘에 나온 핸드폰들은 이 두 개를 셔트 시켜준다 해가지고 고속 충전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USB에 들어가는 건데 핸드폰 사양에 맞게끔 저항값 조정해가지고 핸드폰 사양에 맞게끔 해주는 거예요. 요걸 해주면 고속 충전이 돼요. 지원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연결하는 건데 근데 요즘에 또 해보니까 또 안 되더라고요. 저기 핸드폰 같은 거 뭐 갤럭시 S9인데 S 같은 경우에는 충전이 안 되더라고요. 아마 또 뭔가 바뀐 것 같아요. 좀 더 좋은 회로를 뭐 사서 쓰면 좋겠지만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서 이거라도 써볼게요. 충전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늦어서 그렇지. 자, 이걸 사용할 거고요. 그 다음에 USB 핸드폰 충전시키려면 강압 회로가 있어야겠죠. 파워뱅크가 11.1V인데 핸드폰 충전 같은 경우에는 5V란 말이에요. 5V로 전기를 다운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스텝 다운 회로인데 강압 회로. 강압 회로도 종류가 많아요. 뭐 공간이 넉넉하면 이렇게 큰 거 쓰면 되겠죠. 큰 거 쓰면 되고 공간이 없다 싶을 때는 이렇게 미니 작은 걸 쓰면 돼요. 뭐 성능의 차이는 없어요. 어차피 전기. 자, 그런 다음에 여기 보이면 이 넓은 거 보이죠? 여기에다가 이게 방열핀이거든요. 방열핀 하나 부착해주면 또 좋아요. 좋고 여기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부착해서 사용하면 더 좋아요. 저는 요거 사용할 거라서 여기에다 방열판 부착해 갖고 사용하도록 할게요. 강화폐로 조정하는 걸 영상을 찍었는데 날아가 버렸네요. 자, 강화폐로에 전기를 입력하고 자, 측정을 해보면 볼트가 보통 한 10V, 12V 정도 나올 거예요. 나오면 이렇게 테스트기로 찍어 놓고 옆에 보면 요 파란 거 보이죠? 이게 가변 저항이거든요. 이 저항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계속 돌리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계속 돌리다 보면 어느 순간 테스트기에 전압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이게 정밀하지 않다 보니까 바로바로 반응을 안 하더라고요. 대부분 돌리다 보면 어느 순간 반응하는 시점이 와요. 계속 돌리는 거예요. 고장났나 싶을 생각이 들 때까지 계속 돌리다 보면 전압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지금 보이죠? 전압이 돌려서 전압을 5V에 맞추는 거예요. 5V에 맞추고 순간 제초체를 이용해 가지고 이 부분 있죠. 여기 돌린 부분 여기 가변저항이거든요. 이 돌린 부분에다가 순간 제초체를 한 방울 탁 떨어뜨려 주는 거예요. 물론 이게 돌아가서 전압이 변을 하는 일은 거의 없는데 혹시나 모르니까 한 방울 뜯겨서 고정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방열판도 부착해 주시고 그러면 이제 스텝다운 회로는 작업이 끝났어요. 이제는 구멍 뚫어 볼게요.
뚫렸어요. 아, 사포질하는데 힘들죠. 아, 사포질이란다. 네. 뭐야, 생각이 안 나. 줄질. 아, 줄질 힘드네요. 자, 이 똑딱이 스위치는 요 잔량 체크 있죠. 잔량 체크해 보면 여기 똑딱이가 있어요. 똑딱이가 있는데 이 똑딱이는 사용할 수 없어가지고 선을 빼가지고 중앙에다가 설치할 거예요. 중앙에다가. 이렇게 올라오면 이렇게 눌러주면 잔량 체크가 되게끔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자, 어쩔 수 없이 이쪽으로 할게요. 이제 F-스위치 놓고 되겠어. 글루건을 좀 데피고 글루건도 데피고 인두기도 켜고. 자,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보면 안에 핀 보이죠? 핀이 보일 거예요. 이 핀이 보면 이 핀이 보이는 방향에서 오른쪽 있죠? 오른쪽 여기가 플러스 극이에요. 플러스 극이고 왼쪽에 있는 게 마이너스, 중간에 있는 건 데이터선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아닌가, 이게 아닌가? 아, 이렇게 보나. 핀이 안 보이는 여기 하얀색 부분이 위쪽으로 가게끔 해서 올리는 거예요. 이게 아마 모든 USB가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이렇게 면 하얀 게 위쪽으로. 그죠? 됐죠? 여기에 글루건으로 이거를 만약 고정을 하게 되면 이 틈 있죠? 이 틈 사이. 이 틈 사이로 글루건이 안으로 들어가요. USB 여기 꼽히는 부분으로. 그래서 나중에 USB 꽂아버리면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글루건으로 USB를 고정할 때는 이렇게 USB 있죠? 하나를 꼽는 거예요. 양쪽 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꼽고 글루건으로 이렇게 짜야지 나중에 이게 연결할 수 있어요. 만약에 이거 없이 그냥 글루건으로 쭉 짜버리면 나중에 다시 작업해야 돼. 그런 게 있다는 거 알고 계시고. 아이고, 안 빠져. 자, 철판에 USB 고정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런 플라스틱에도 한 가지 좋은 팁 중에 하나가 글루건도 상당히 좋아요. 글루건으로 해도 되는데 또 다른 팁이 어떤 게 있냐면 납땜을 하는 거예요. 이 부분 보이죠? 이 부분, 요 테두리
네 군데 있잖아요. 이 네 군데다 납땜을 하는 거예요. 납땜을 하게 되면 확실하게 고정이 돼요. 아주 잘. 이렇게 철판에 없애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 보이죠? 이렇게 된 거. 이렇게 되면 아주 단단하게 고정이 돼요. 글루건 쏠 필요도 없어요. 그죠? 이런 식으로 고정을 하는 거예요. USB. 고정을 하고, 자, 여기에 요 핸드폰 충전 모듈, 잘 되게 해준 모듈, 이게 넣을 거예요. 넣을 건데, 쇼트 나지 않게 케톤 테이프로 저리다 넣어줄게요. 핀 보이죠? 핀. 이 핀과 이 철하고 이 테두리하고 닿지 않게 하려고 저래나 하는 거예요. 굳이 안 해도 돼요.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저는 하고 있어요. 네, 피켓팅 테이프 입히고요. 입히고 이게 1구짜리이기 때문에 이 2구잖아요. 하나는 회로를 넣고 하나는 넣지 않고 쇼트로 할 거예요. 쇼트 시켜도 제가 고속 충전 된다고 했잖아요. 지원되는 핸드폰이 있어요. 물론 구형폰이지만 요거는 신형폰에 들어갈 것이고 쇼트는 구형폰에 사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쪽이 플러스니까 이제 플러스 이게 플러스 오케이, 요렇게 들어가면 되겠다. 그죠? 이런 식으로 부착하면 되겠네. 그러면 이 두 번째 2구 여기는 쇼트 시켜줄게요. 캐스톤 테이프가 열이 강하다 있잖아요. 그래서 글루건 같은 거 틈 메울 때 매끄럽게 메꿀 때 좋아요. 자, 여기에 요거 잔량 게이지 넣을 건데 그냥 이렇게 넣으면 밋밋하죠. 보기 싫죠. 좀 밋밋하잖아요. 그래서 이 동전 들어가는 입구인데 여기를 깔끔하게
티 안 나게 필통 테이프를 발라요. 이렇게 발라서 글루건을 여기에다 짜 넣을 거예요. 여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짜 놓고 고정도 시켜야겠죠. 잠깐만 이 붙여놓을까? 똑딱이 스위치. 똑딱이 스위치도 고정시키고, 자 여기 중앙에 센터에 잘 잡아야겠죠 자리. 여기가 있고 여기까지다. 자 이렇게 자리 잡은 것 같아요. 이렇게 자리 잡았으니까 이렇게 잡아주고, 여기도 풀리지 말라고 좀 뿌려주면 좋겠죠. 자, 됐고. 고정이 됐죠. 자, 그럼 이제 납땜하면 되겠죠 또.
이게 밖으로 튀어나올 수도 있으니까 완충작용으로 스펀지 하나 더 대줄게요. 잘 자를 수 있을란가. 대고 자른 것보다 뭐하다 그죠? 그래도 이렇게라도 넣어줄게요. 자, 이렇게 됐죠? 완충작용을 넣어주고, 이 돌릴 거니까 미리 좀 꽈놓을게요. 이렇게 꽈가지고 반대로 돌리면 되겠죠. 됐다 그죠? 자, 굵은 짜놓은 건 요거는 떼면은 잘 나올 거예요. 깔끔하게 나왔죠? 이 정도면 깔끔하게 나온 것 같아요. 자, 작동하는 거 한번 볼까요? 이 불 들어온다 그죠? 잘난 체크기는 요걸 눌러야 들어오겠죠? 그죠? 이렇게 만든 거니까. 자, 이제 안 보이나? 이제 5.6V 5.04 맞죠? 이제 제대로 된다 그죠? 이제 제대로 됐다. 깜짝 놀래라. 자, 출력도 되는지 확인해 봐야겠죠. 풍기 한번 돌려볼게요. 돌아가지죠? 11.5V 지금 나오고 있고. 자, 요렇게 소형 파워뱅크. 솔직히 이거 만들면 금방 만드는데 배터리 기초부터 뭐 만들어 보고 싶은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을 조금이라도 더 정보 드릴 게 없나 싶어서 하다 보니까 별거 아닌 거지만 오랫동안 촬영하고 만들었던 것 같아요. 다음부터는 이제 뭐 배터리에 대해서 뭐 가르쳐 드릴 게 없겠죠. 다음 영상부터는 아마 제작을 하게 되면 제작 영상만 나와가지 싶어요. 네, 이렇게 해서 기초 강의, 배터리 기초 강의 나름 해봤어요.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틀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건 댓글로 가르쳐 주시면 제가 또 수정해서 올리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